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윤석열 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이철 씨를 데려다가 미결수로 만들어서 압박을 하고, 이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오늘 MBC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한 유시민 작가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 깊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은 자신들이 언론의 함정 취재에 걸려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죠. 일부에서 제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뿐만 아니라 그간 준비해온 자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중석의 10% 수준의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선수들이 그만큼 협조를 많이 해주고 또 직원들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없이 안전하게 프로야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팬들이 들어와서도 안전하게 야구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굳게 닫혔던 야구장 관중석 출입구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웠던 야구 팬들의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이순철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 밑에 내려갔는데 물이 이미 배꼽 위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정도까지 잠겨서 그거를 건너서 차를 빼러 갔는데 차가 이미 잠겼죠. 지난 밤사이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부산역과 도로가 침수돼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늦장마에 물폭탄급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유는 뭔지 3부에서 날씨 전문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고요. 또 중국에도 이딴 폭우로 커진 산샤댐 붕괴 우려, 원전 피해까지 예상돼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서울대 서균열 교수와 함께 산샤댐 붕괴에 따른 원전 피해 공포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4부 우리 연애할 거에서는 가요계를 휩쓴 놀면 뭐하니의 싹쓸이 흥행 열풍과 영화 강철비2의 언론 시사회 등 한 주간의 연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곧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6시 이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방송 중간에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는 걸 약속드리고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녹취록 공개 이어 오보 파문까지 사건이 참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은 검언유착 의혹은 조작된 것이고 제보자와 MBC 등이 함정을 파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제보자 지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희석 최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너도 나도 요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한동훈, 이동재 측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본인들 주장을 많이 펼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원체 이 사안 자체가 기자와 검사가 서로 유착 관계를 가지고 뭔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금 공모 유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동재와 한동훈 측은 단지 추임새였고 덕담이었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화록을, 대화 녹음 파일을 이동재 측 변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동재 한동훈 사이의 통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덕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예. 단순 덕담 정도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단순히 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황희석 최고위원도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법원이 이 녹취록 하나만 갖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예.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라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이동재 측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예. 대화의 녹음 파일만 보더라도 이동재와 한동훈의 어떤 관계가 아주 밀도가 높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심의위에서 녹취록뿐 아니라 다른 새로운 증거도 같이 나와서 의논을 할까요? 아니면 그 녹취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주 당연히 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검찰 쪽은 이 사건이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힐 예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증거뿐만 아니고 제반 증거를 다 같이 공개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 녹취 파일, 녹음 파일만의 문제로 국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한동훈뿐만 아니고 이철 전 대표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철 전 대표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사실 제가 이틀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도 할 겸 해서 다른 또 일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보러 갔더니 예. 여전합니다. 본인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이동재가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겁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예. 또 수사 과정에도 계속 참여를 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서라도 이번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배분한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예. 이철 대표가 이때까지 겁박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석 최고 어제 유튜브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셨던데, 네. 제보자와 이동재 기자 사이의 녹취록 음성 파일을 어제 유튜브에서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 백승우 기자하고의 통화도 역시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와 제보자 간의 파일 내용을 보면 네. 회사에서 이야기한 게 정답이다, 결론이다. 네, 정답이다. 그 회사에서 얘기한 건 채널 A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 이거 말하는 거죠? 제보자와 그렇습니다. 예. 이동재, 백승우가 모여서 이야기한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사장님도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장님은 채널 A 사장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허. 원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채널 A 회의가 3월 22일 날 있었는데요. 예. 그 회의에 사회부장이 참석을 하기로 됐었어요. 예. 근데 그 사회부장이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날 이동재와 제보자가 만나는 회의는 참석을 못했는데, 예. 그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승우 기자가 오늘 사회부장이 안 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간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회부장뿐만 아니고 사장님도 알고 있다 이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MBC와 제보자가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이동재 한동훈 측 주장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이동재 씨가 일을 벌리기 시작한 게 이제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낸 게 2월 15일경에 아마 보낸 것 같고요. 예. 2월 15일 날 보낸 편지가 2월 17일 날 이철 대표한테 가는데 그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3일 뒤인, 사흘 뒤인 2월 20일 날 또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고요. 예. 그로부터 나흘 뒤인 2월 24일 날에 또 세 번째 편지를 이철 대표가 받습니다. 예. 그때까지 이제 이미 이제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와의 여러 가지 어떤 교신 관계를 갖고 계속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철 대표와 가족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제보자가 이 얘기를 이철 전에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이동재를 접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MBC를 접촉한 거는 3월 달입니다. 3월 10일경입니다. 예. 제보자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MBC가 미리 사전에 덫을 놓고 뭔가 작전을 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A 쪽에서 먼저 이철 대표에 접근한 게 2월 달이고 네. MBC로 제보가 들어간 건 3월 달이니까 먼저 함정을 팠다는 건 이야기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황희석 최고가 3월 18일과 20일, 22일 두 사람 간 통화 녹음도 공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면 3월 18일 이동재 씨가 한동훈 검사와 또 통화를 합니다. 어허. 그 다음에 3월 20일 날에도 이동재 씨가 한동훈 검사와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3월 22일에도 통화를 합니다. 이 모든 통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의 통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동재 씨가 제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난 직후나 직전입니다. 아하. 쉽게 말하면은, 이동재 씨는 제보자를 만나기 전에 한동훈과 먼저 논의를 하고, 예. 통화를 해서 만나고, 예.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했던 통화 녹음 내용도 공개를 하라. 그런데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이 디가우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뭐 기자들의 기본적인 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본인들이 앞날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별도로 보관해두는 그런 뭐 습성이 아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동재 기자가 이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어딘가에.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황희석 최고께서 주진우 변호사,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죠. 주진우 변호사부터 공개 질의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역으로 또 공개 질문을 하셨던데 공개 질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한동훈 검사가 지난 3월 31일 날 MBC 첫 보도 이후에 예. 본인이 연루됐다는 이제 의심이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신라젠 관련해서 자기는 기자와 대화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 당연히 녹취록도 없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한동훈 씨가 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뭐 반성을 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라거나 그때 당시에 거짓말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동재 씨와 한동훈은 3월 18일, 3월 20일, 3월 22일 각각 이 통화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제보자와 이동재가 통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기 직전이거나 직후에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예. 한동훈과. 그 녹음 파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마치 그 덕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달라. 그런 것이고요. 근데 세 번째는 그 녹음 파일을 사실은 통화했다는 녹음 파일을 이동재가 갖고 있다가 녹음을 했다가 우리 제보자에게 들려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은 분명히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는 과연 이게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달라. 지금 있다가 사라진 것이냐? 예. 그러면은 그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주진우 변호사가 과연 이것에 대해 조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공개질을 했던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사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한동훈 검사가 휴대폰을 자기 헤드폰이 아니고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했다라는 의심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어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구하는 게 있었고 나머지는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가 이 문제 신라젠 관련해서 이철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은 뭐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방금 공개 질의 5가지 중에 마지막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전 기자의 취재 계획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언급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가 이렇게 공개 질의를 했는데 네.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나는 그걸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황희석 최고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근거가 좀 있는데요. 예. 물론 딱히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는 이게 2월 초에 2월 5일경에 윤석열 총장이 갑작스럽게 신라된 수사를 강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을 남부지검으로 이게 파견을 시킵니다. 예. 그때부터 일제히 보도가 이제 시작이 되죠. 신라전 관련해서. 예. 그리고 나서 2월 13일 날 부산에 가서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 등을 만나는데 이때 이동재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가 불거지고 그 직후부터 이제 2월 17일, 2월 20일, 2월 24일 이렇게 이제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쭉 진행되어 온 걸 보면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는 일종의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특히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불거지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뭐 구성하느니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특임 검사를 해보겠니 이렇게 지금 계속 뭔가 꼼수를 부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감추기 위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은 자신의 의지를 굽혔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렸다. 어제 저희랑 뭐 인터뷰한 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총장이다 사실상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입장을 제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게 뭐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일까라고 저는 뭐 회의적이고요 사실은. 예. 어쨌든 본인이 임명직이잖아요. 예. 임명을 받은 정무직 공무원인데 계속 개인적 욕심을 좀 부리고 있지 않은가. 좀 상당히 나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